제11호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20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예상 강도와 이동 경로를 짚어봅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의 북상에 따라 오는 6일 경남의 모든 학교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5일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익금을 보전해주는 준공영제가 창원시에서 도입 1년을 맞았습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봅니다. 국내 최대 산양삼 생산지인 함양에서 산삼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산양삼을 맛보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면서 20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태풍의 예상 강도와 이동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해수면에 뜨거운 수증기를 끌어모은 채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세기는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50km에 이르는 매우 강한 수준. 이동을 하면서 최대 풍속 초속 54km가 넘는 초강력 태풍으로 다시 세력을 키웠다가 제주도에 근접하는 시점에는 최대 풍속 시속 50km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람은 물론 큰 바위를 날려버리고 달리는 차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세기입니다. 태풍의 반경도 400km를 넘길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중심 시도가 이렇게 낮았던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됐던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강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현재 기상청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타이완 타이베이를 거쳐 제주도 해상을 지난 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단 고기압의 강도 변화 등에 따라 이동 경로가 보다 서쪽으로 치우치는 등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는 시점은 5일 오후, 부산은 6일 오후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이미 비바람이 시작됐는데 4일까지 제주도에는 300mm,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경남 남해안 접근 시 강도는 매우 강해서 강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의 변동성이 남아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우리나라에 역대 가장 큰 비 피해를 입힌 루사, 가장 큰 바람 피해를 입힌 매미를 합친 역대급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침수 피해와 유리창 파손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 붕괴와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시시각각 태풍의 경로와 강도가 변화하는 만큼 기상 정보를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의 북상에 따라 오는 6일 경남 지역 모든 학교의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2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6일은 전면 원격 수업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또 태풍의 진행 상황에 따라 5일에도 지역교육지원청과의 조정을 통해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일부터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이렇게 모든 태풍은 다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태풍의 이름을 붙이는 걸까요? 우선 올해 11번째 태풍으로 기록된 흰남노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라오스의 국립공원 명칭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태풍의 이름을 정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인데요. 그러다가 지난 2000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태풍위원회 회원국들이 제출한 이름을 순번대로 붙이고 있습니다. 모두 14개의 나라에서 10개씩 이름을 제출해
140개의 이름이 사용되는데 한 해 태풍이 25개쯤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이 이름들을 한 번씩 다 쓰는 데에는 5년에서 6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나 매미처럼 큰 피해를 일으키게 되면 이 피해 국가에서 제명을 요청해 그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출한 태풍 매미는 무지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수리개로 대체됐습니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나 꽃, 상징물 등을 태풍 이름으로 붙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국민 공모 등으로 이 이름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아시나요? 이 지자체가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 사업자의 부족한 수익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창원시에서도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이 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는데요. 전주현 기자입니다. 과속과 난폭운전, 무정차 운행까지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버스 회사 간의 노선 경쟁으로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창원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1년. 창원시는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불편 민원이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안전 운행 관리를 통해서 버스 관련 사고 건수가 기존 대비 28%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떨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준공영제가 시행 이후 예전과 다르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작년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죠. 기사님 수준도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친절하시고. 예. 한 해 한 해가 조금씩 틀어지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만 더 보완해 주시면 기사님들도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조금만 더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불만 섞인 의견도 있습니다. 한 시민은 최근 시내버스를 이용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찍었는데 내리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네 손수레를 갖고 타면 안 된대요. 그래 왜 안 되냐고 내가 찍었는데 그냥 봐주세요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못 타니까 손수레 조그만데도 내리렇게 해갖고 헌금을 도로 내주대. 카드를 찍었는데 헌금을 받고 도로 내리면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현장에선 아직 난폭운전과 신호위반이 여전한 상황. 시민들은 제도 정착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 착석하고 나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고, 약간 이제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간다던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행된 준공영제. 제도가 시행된 후 창원시로 접수되는 민원은 줄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국내 최대 산양삼 생산지 함양에서 산삼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산양삼을 맛보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현장,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자 위 이끼를 깔고 직접 기른 산양삼을 정성스럽게 올립니다. 포장을 마친 산양삼은 곧바로 진열돼 판매됩니다. 산에서 씨를 뿌려 키운 산양삼은 삼상과 효능이 비슷해 인기입니다. 전국 최대 산양삼 재배지인 함양은 게르마늄이 풍부한 고지대에서 우수한 품질의 산양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함양에는 또 이렇게 좀 게르마늄이 많이 분포된 산맥이라서 다른 지역보다는 똑같은 연수라도 삼이 효능이 엄청 좋습니다. 함양군은 지역 특산물인 산양삼을 알리기 위해 해마다 산삼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축제장에서는 몸에 좋은 산양삼을 맛보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도 가능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진주에서 요 산삼 축제 한다고 그래서 산삼도 보고 사기도 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소풍 놀이터와 달빛 무대 등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또 산삼 경매와 신만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함양과 산양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계획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함양 산삼축제를 찾아 아름답고 특별한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이삼삼 당신의 젊음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7회 함양 산삼축제는 추석 연휴인 11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를 하루 경남에서는 5,36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 16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838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와 진주, 거제, 사천 등의 순입니다. 치료를 받던 70대에서 90대 환자 4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1,392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41만 1,523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17명, 4차 백신 접종률은 14.4%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수학여행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에게 체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하루 최대 7만 원으로 격리기간 7일 동안 학생과 보호자에게 98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동안 학생이 수학여행 중 코로나에 확진돼 격리되면 체류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왔습니다. 경남에서는 300여 개 학교가 2학기 수학여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30회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2일 김해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 지역 의용소방대원 1,600여 명이 참석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대원들 간의 우호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남녀 소방 호스 끌기와 수관 현장 방수 자세, 개인 장비 착용 릴레이 등의 경쟁이 펼쳐졌고 종합 우승은 사천시 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차지했습니다. 준우승은 함양소방서가 차지했고 통영소방서는 3위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각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은 9월 말 열리는 전국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경남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거제시가 조선소 수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선주사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일 해외 선주사 노스오일컴퍼니의 총괄 매니저 등을 초청한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지역 조선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면담 이후 해외 선주사들과의 계속된 면담을 통해 조선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양산시의회가 제1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추가 경정 예산안, 1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등을 처리합니다. 또 의원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양산 지역 현안을 짚어보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2022 구세군 추석 나눔 행사가 2일 밀양에서 열렸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부산 경남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 나눔 키트를 제작해 밀양 지역 내 어려운 이웃 20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키트에는 라면과 과일, 김 등 다양한 생필품을 담았습니다. 이날 제작된 추석 나눔 키트는 모두 700여 개로 밀양 지역에 전달된 수량을 제외한 500여 개는 경남 지역 일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나동현 양산시장은 2일 태풍 흰남노 북상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재해 우려 지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나 시장은 태풍 수해 복구 공사 현장과 지난해 옹벽 붕괴 현장, 범어 배수 펌프장과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배수 시설과 정비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또 예찰 활동과 신속한 상황 전파, 응급 복구 지원 등 철저한 대비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이상근 고성군수가 지역 내 태풍 취약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 군수는 6일쯤 태풍 흰남노가 제주도 남쪽을 지나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현장 점검을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